자, 이제 저희들이 사용할 변수들을 만들었으니까, 이 변수들만 뽑아놓고 이제 분석 자료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변수들이 다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에 뭐 예를 들어 뭐 R 언더바 R 타임 이런 게 다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사용할 변수만을 딱 뽑아서, 그것 또 각 변수에 있는 결측 값이 있으면 그런 사례들은 버리게 되는 그런 방법을 취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사용할 분석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저희가 필요한 변수만을 추출해서 그걸 새로운 객체에 저장을 할 건데요. 여러분 책에 보면은 그 명령어가 있는데 저는 그 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 파일에서 카피를 해서 페이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일일이 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ADT 그리고 화살표 하시고 서브셋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이 서브셋 이 변수만 분석 자료만을 뽑아 놓은 거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꼭 PID는 항상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PID를 넣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해보면은 ADT라고 하는 거는 Analytic Dataset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개는 이 최종 분석 파일의 이 이름은 ADT라고 이제 대개는 사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지금 ADT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names ADT 그러면은 이 변수들만이 지금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더 보고 싶다면은 이 자료를 보고 싶다면 뷰를 해보시면 되겠죠. 뷰를 하시면은 이렇게 데이터들을 보실 수가 있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각 변수에 NA 결측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측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보는 그 명령어가 뭐냐면은 어떤 명령어를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이 ADT의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일단 보시면 딤을 보면은 알 수가 있겠죠. 디멘전을 보면은 이게 13,169 그래서 이 데이터에는 13,169개의 사례가 있고 16개의 변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특정 변수에 이 결측 사례가 몇 개인지를 보고자 한다면 ADT의 유니언 예를 들어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is NA라고 하는 것은 그 변수의 그 NA 값이면 1의 값을 갖고 NA가 아니면 0의 값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값들을 다 썸을 해보면 최종적으로 결측 사례가 몇 개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7,976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13,169에서 7,976개의 사례를 빼면은 그게 결측값이 아닌 그런 사례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를 모든 변수별로 한번 보고 싶다 이러면은 저희가 apply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apply도 태플라이하고 좀 비슷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function function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펑션을 만드는 거고요. 특정 펑션인데 이게 sum is.na 그리고 x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시면은 모든 변수들마다 결측 사례를 보게 됩니다. 아까 유니언 같은 게 7,979였잖아요. 7,976이죠. 7,976개의 사례가 결측 사례였는데 여기도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apply라고 하는 것은 사실 태플라이는 이미 배우셨는데 그 태플라이가 태플라이가 이 apply에서부터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 개체에 이거 e는 행으로 죄송합니다. 특정 열에다가 적용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1의 값을 주면은 특정 행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ADT라는 객체에 이 다음에 오는 그 펑션을 열에다가 적용을 하라라고 하는 건데 이 펑션은 뭐냐면은 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 sum is na라고 하는 것은 결측 사례수를
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펑션을 만든 겁니다. 이 펑션 x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 NA 값을 가지는 사례의 개수를 보여주는 함수를 직접 만든 거죠. 그래서 그 펑션을 만든 거고, 그래서 그거를 모든 열에 적용을 하라라고 했더니 유니언은 7976, P의 8T에는 7976, 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가장 결측 사례가 많은 변수라고 하는 것은 NEMP네요, 그죠? 8000개의 사례가 결측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아까 ADT라고 하는 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저희는 이 변수를 다 사용할 거기 때문에 하나의 이 변수에라도 이렇게 NA가 있으면은 이 사례들은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을 리스트 와이즈 딜리션이라고 하고요. 리스트 와이즈 딜리션. 물론 이 결측 사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 중에 뭐 멀티플 임퓨테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처럼 리스트 와이즈 딜리션을 하는 것도 크게 나쁜 방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여기서는 리스트 와이즈 딜리션을 해서 즉 결측 혹은 뭐 이거 리스트 와이즈 딜리션 혹은 컴플리트 데이터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완전한 데이터만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ADT라고 하는 것에 ADT complete case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ADT 이렇게 하시면은 쉼표 이 행을 인덱싱하는 곳에 complete case라고 하는 명령어를 넣으면은 이게 complete case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특정 행에 있어서 결집값이 하나도 없는 거에만 1의 값을 주게 되는 거죠. complete case라고 하는 명령어는. 그래서 그 1의 값을 갖는 것만 뽑아내는 겁니다. ADT.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디멘전 새로 만든 것을 보면 최종 사례가 몇 개나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4310개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뷰 ADT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사용할 사례는 이렇게 NA 값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저희가 앞으로 사용할 최종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 전에 마지막으로 이 세이브를 해 보죠. 세이브를 하지 않으면은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어디다가 세이브를 할 거냐면은 제가 지금 데이터라고 하는 여기에 세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이브를 하되 어떤 이름으로 세이브를 할 거냐면은 그냥 adt.rdata로 세이브를 하도록 하죠. 이게 백슬래시를 포워드 슬래시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세이브를 하면은 여기 addt라고 하는 파일로 저장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비디오부터는 이걸 사용해서 이제 기초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